이 장아찌는 제가 40년 동안 손수 담근 거예요. 거짓말? 이 장아찌는 제가 40년 동안 손수 담근 거예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주방 구석에 숨어 있던 선옥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자기가 30해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장아찌가 시어머니의 작품이 되는 순간을요. 그날 밤 선옥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작 반찬 좀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선옥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사흘 후 새벽 선옥은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날 김치가 쉬었습니다. 사흘째 손님들이 떠났어요.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열흘 후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울며 말했어요. 선옥이가 다 한 거였구나.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선옥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선옥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 조건이 있어요.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30년 만에 침묵하던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오늘도 마음 한켠 따뜻해지는 사연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기분 좋은 따봉 한번 톡톡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행복만땅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선옥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30해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서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장아찌통 20개를 옮기느라 무리했던 게 여전히 남아 있었죠. 세수도 하기 전에 선옥은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발효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상큼하면서도 깊은 향. 김치 5종류, 장아찌 12가지, 젓갈 8개. 모두 선옥의 손으로 담근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담근 무청 김치 하루 더 두면 딱 맞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옥은 반찬통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색깔을 보고 코를 가까이 대 향을 맡았어요. 젓가락으로 살짝 건져 찰기를 확인했죠.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의식이었습니다. 선옥아, 육수 좀 다시 잡아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지시가 시작됐어요. 선옥은 대답 대신 조용히 냄비를 꺼냈습니다. 멸치 한 줌, 다시마 3장, 무 반쪽.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여보, 양파 좀 썰어놔. 오늘 손님 많을 거야. 이번엔 남편 상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주문이 2개나 들어왔네요. 선옥은 도마 위에 양파 5개를 올려놓고 칼을 잡았습니다. 썰다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선옥도 잘 몰랐습니다. 6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옥은 주방 안쪽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밑반찬 그릇을 채우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설거지를 했죠. 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어머니, 이 집 반찬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해 드시면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라서요. 제가 직접 다 담가요. 선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저 장아찌는 선옥이 사흘 밤낮을 지새우며 만든 거였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소금물 농도를 재고 1시간마다 뒤집어가며요. 하지만 손님들의 칭찬은 언제나 시어머니에게만 향했습니다. 사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진짜 장인의 솜씨네요. 선옥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해 동안 똑같았어요. 모든 일은 선옥이 하고 모든 칭찬은 시어머니가 받았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가 더 바빠졌습니다. 요즘 방송 출연 준비로 예약 손님이 부쩍 늘었거든요. 선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아래 찬장에서 장아찌통을 꺼냈습니다. 무거운 유리통을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또 욱신거렸어요. 아이고,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채도 신경 쓰지 않았죠. 선우가 손님 6명 추가야. 밑반찬 더 준비해. 예약 확인 좀 해봐. 내일 몇 팀이더라? 이거 간 좀 봐줘. 내가 하니까 맛이 영 아니야. 지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어요. 30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대답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것. 자기 생각은 접어두고 자기 의견은 삼키고요. 오후 2시 손님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선옥은 구석 의자에 앉아 잠깐 쉬었어요. 무릎에 손을 얹고 주물렀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죠. 병원에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선옥은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좀만 참아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며느리, 저기 테이블 좀 닦아. 시어머니가 손님과 이야기하다 말고 선옥을 불렀습니다. 선옥이 아니라 며느리.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이름 대신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선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방송국 PD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촬영 날짜 확정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장아찌 숙성고 촬영하고 어머님 인터뷰도 하고요. 상도가 신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준비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장아찌는 정말 자신 있어요. 통화가 끝나자 집안이 들썩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상도는 가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보여줄지 계획을 짰습니다. 선옥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선옥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선옥아, 촬영날 내가 만든 장아찌들 다 꺼내놔. 근데 너는 뒤에만 있어. 카메라에 안 나오게. 상도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만든 건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상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머니가 메인이어야지. 내가 나서면 안 되잖아. 선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30해 동안 배운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선옥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선옥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 불빛만 켜진 어두운 공간. 선옥은 오늘 만든 장아찌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무장아찌였어요. 사흘 동안 소금에 절이고 하루 동안 말리고 양념에 버무려 숙성시킨 거였죠. 맛있겠다. 선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맛을 칭찬받는 건 선옥이 아니라 시어머니일 테니까요. 30해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선옥은 장아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고 짭짤했어요. 완벽한 맛이었죠.
하지만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30해. 나는 여전히 식구가 아니라 손이었다. 선옥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 불빛 아래서 선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 그림자는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4시 30분에 눈을 뜨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지시를 받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선옥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30해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선옥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금이었어요. 그 금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촬영 이틀 전 가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이것저것 꺼내봤어요. 남색 한복, 베이지색 블라우스, 회색 조끼. 하나하나 몸에 대보며 고민했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도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한복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음식점이니까 한복이 딱이죠. 그래, 그럼 이걸로 할까? 두 사람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옥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저 한복도, 저 조끼도 선옥이 손빨래에서 다린 거였습니다. 선옥아, 오늘은 장아찌 전부 점검해. 촬영 때 보여줄 거니까 상태 확인 좀 해. 상도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매일 확인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더 꼼꼼히 봐야 했습니다. 지하 저장고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선옥은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어요. 저장고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섭씨 12도. 딱 맞았죠. 선반에는 장아찌통이 가득했습니다. 무장아찌, 오이 장아찌, 마늘 장아찌, 깻잎 장아찌. 선옥이 하나하나 담근 것들이었어요. 각 통마다 날짜와 재료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옥의 글씨였죠. 2024년 9월 15일 무 장아찌, 소금물 농도 15%. 선옥은 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았어요. 발효가 잘 되고 있었죠.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맛을 봤습니다. 아삭하고 감칠맛이 돌았어요. 완벽했습니다. 1시간 동안 30개가 넘는 통을 점검했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하니 등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점검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PD님, 여기가 저희 장아찌 숙성고예요. 온도랑 습도를 철저히 관리하죠. 상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장고 입구에 상도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PD였죠. 오, 규모가 꽤 되네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계단 중간에서 숨을 죽였어요.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40년 넘게 하신 분이라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선옥의 손이 난간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40년이 아니라 30년이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선옥이 한 거였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 촬영 때 어머님께 직접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어머니 설명 잘하세요. 두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옥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소문이 나서 예약 없이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선옥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했죠. 사장님,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사모님, 이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나가서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 비법이에요. 소금물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감으로 딱 맞춰요. 선옥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감이 아니었어요. 선옥은 매번 정확히 재서했습니다. 온도계로 물 온도를 확인하고 저울로 소금 무게를 쟀죠. 하루에 3번씩 뒤집으며 상태를 점검했어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장인이세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옥은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그릇이 덜컥 소리를 냈죠. 조심해. 시어머니가 주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상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오늘 매출 좋네. 방송 나가면 더 잘 되겠어. 그러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야지.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촬영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선옥은 구석에서 걸레질을 했습니다. 아무도 선옥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선옥아, 내일은 일찍 와서 준비 좀 해. 피디님 오시기 전에 다 정리해놔야 돼. 그리고 촬영할 때는 카메라에 안 잡히게 조심해. 알았지? 상도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옥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 일찍 일어난 거였죠. 가게로 가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6시에 시어머니와 상도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상도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선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9시 방송팀이 도착했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4명이 들어왔어요. 가게 안이 갑자기 붐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PD가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선옥은 주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옥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먼저 장아찌 저장고부터 촬영할게요. 어머님, 저장고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방송팀이 따라갔어요. 선옥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선옥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 없었어요.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와, 장아찌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이걸 다 어머님께서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작가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 제 손으로 합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요. 선옥은 저장고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언제 담그신 거예요? PD가 무장아찌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벨을 보려고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선옥의 입술이 떨렸어요. 9월 15일에 담근 거였습니다. 벌써 2달 반이 지났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담근 거예요. 한 년 정도 숙성시키면 맛이 깊어지거든요.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틀린 대답이었어요. 2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선옥은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쉬어버려요.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는 몸으로 익힌 감각이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선옥은 문 밖으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싱크대 앞에 섰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죠. 선옥은 그 물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촬영팀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찍는다고 했어요. 어머님, 평소처럼 편하게 하시면 돼요. PD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추를 집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배추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선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배추를 만지지 않았거든요. 전부 선옥이 했죠. 하지만 지금 카메라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전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배추를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손놀림도 서툴렀어요. 작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와주시는 분 계세요?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상도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 하세요. 오늘 긴장하셔서 그래요. 평소엔 정말 잘하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옥은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촬영은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선옥은 내내 카메라 밖에 있었어요. 아무도 선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정말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후 3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방송팀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상도는 피곤하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 힘들었네. 그래도 잘 찍힌 것 같아. 상도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웃었어요. 그러게. 방송 나가면 손님 진짜 많이 올 거야. 선옥은 바닥에 떨어진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혼자 저장고에 내려갔어요. 장아찌통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죠. 이 일만은 선옥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만든 건데. 선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위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아, 내일 아침 육수 좀 일찍 끓여놔. 손님 많을 거야. 선옥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30해 동안 배운 얼굴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게는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선옥의 손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품 낀 손으로 그릇을 닦다가 허리를 폈습니다. 등뼈가 뻐근했어요. 잠깐 쉬려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선옥은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다음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 반찬집 방송 나온 거 봤어요? 완전 대박이래요. 은지의 목소리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선옥은 걸음을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죠. 근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다 하신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고모님이 거의 다 하신대요. 선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고모님, 선옥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은지는 신우이의 며느리니까 선옥을 고모라고 불렀죠. 근데 뭐 어때요? 고작 반찬 좀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작 반찬.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30해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일이 고작 반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며느리가 안 해도 우리 시엄마가 다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아, 그리고 요즘 고모님 허리가 아프시대요. 근데 허리 핑계대고 일 슬슬 안 하시려나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선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허리 핑계. 선옥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됐어요. 고모님이 좀 예민하시긴 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삐지시고. 근데 뭐 그냥 웃어 넘기면 되죠.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선옥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짚지도 못했죠.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선옥은 30해 동안 한 번도 삐진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어요. 서러워도 참았죠. 아프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민함이 됐어요. 그래도 방송 나가서 대박 났으니까 좋죠. 고모님도 기분 좋으실 거예요. 자기가 한 건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나가도 뭐 어때요? 가족인데. 은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선옥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언니. 저도 나중에 시집 가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래요. 고모님처럼요.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주방 쪽을 보다가 바닥에 앉아 있는 선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고모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저는 그냥 됐어요. 선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모님,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다고요. 선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았어요. 차가웠죠. 은지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선옥은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허리를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통증이 확 퍼졌죠. 하지만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은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 많으니까 나가 계세요. 선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선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에 다시 혼자가 됐어요. 선옥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손님이 많았으니까요. 저녁 7시 상도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뭔가 말한 것 같았어요. 상도가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은지한테 들었어.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애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 상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넘어가. 예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선옥의 손이 멈췄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상도를 돌아봤어요. 예민한 거 아니에요. 선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상도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 알았어. 예민한 거 아니지. 근데 은지도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잖아. 나쁜 의도가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상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선옥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해를 살았는데도 선옥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선옥아, 내일 육수 일찍 좀 끓여놔. 손님 많을 거야. 선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방문을 닫았어요. 선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불을 하나씩 껐어요. 탁자를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바닥을 닦았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선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해.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옥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칭찬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선옥의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에도 선옥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와 남편 이름이었죠. 선옥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얼굴을 비췄죠. 안에는 선옥이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젓갈. 하나하나 선옥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어요. 선옥은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전부 내가 만든 거라고. 선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냉장고 속 반찬들만 조용히 있을 뿐이었죠. 선옥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기분이었죠. 그때 선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선옥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죠. 선옥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선옥이 30년 동안 써온 레시피 노트였어요.
김치 담그는 법, 장아찌 만드는 법, 발효 온도와 시간,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노트를 펼쳤어요. 자기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30회의 기록이었죠. 선옥의 땀과 눈물이 담긴 노트였어요. 이게 내 거야. 이것만은 내 거라고. 선옥이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선옥은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아야 했죠. 30해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나가고 싶다는 생각,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작 반찬, 허리 핑계, 예민함. 그 말들이 칼이 되어 선옥의 가슴을 찔렀어요. 30해 동안 쌓인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더해졌습니다. 선옥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작게 웅크렸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몸까지 떨린 거였죠. 언젠가는 선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옥의 눈이 떠졌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선옥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선옥은 일어나서 이불을 개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 끝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선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입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입었던 앞치마였죠. 선옥은 그걸 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입지 않기로 했어요. 간단히 옷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레시피 노트. 그게 전부였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혜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혜련이 졸린 목소리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우가 왜 이 시간에? 언니, 나 오늘 좀 쉬고 싶어.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련이 잠이 확 깬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너 목소리 이상해. 아무 일 없어. 그냥 너무 피곤해서 언니 집에 하루만 있어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혜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 와. 언제든지 와. 문은 열어놓을게.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옥은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는 아직 자고 있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담근 김치가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간단히 썼어요.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닫았죠. 딸각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선옥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김이 났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에게 혜련의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옥은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아. 혜련이 선옥을 꼭 안아줬습니다. 선옥은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언니,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련이 선옥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일단 들어와서 쉬어. 그 사이 가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5시가 됐는데 선옥이 안 보였어요. 상도가 선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손님 올 시간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도가 문을 열었어요.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죠. 선호가? 상도가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어요. 거실에도 없었죠.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쉬겠습니다. 상도는 메모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선옥이가 쉬겠대요. 어디 간 것 같은데. 뭐, 오늘 손님 많은데 무슨 소리야. 전화해봐. 상도가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선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똑같았어요. 전화를 안 받네요. 어휴, 진짜. 하필 오늘 이러네.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6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섰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엔 선옥이 다 준비해 놨거든요. 육수부터 끓여야지. 시어머니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멸치를 넣었어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한 줌 넣었죠.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여기요, 된장찌개 2개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본 지 오래됐습니다. 항상 선옥이 했거든요. 냄비에 된장을 풀었어요.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감으로 넣었습니다. 찌개가 끓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짰어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죠. 물을 더 부었습니다. 손님에게 내갔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떠먹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요. 아, 그래요? 오늘 재료가 좀. 시어머니가 얼버무렸습니다. 손님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이 더 몰려들었어요. 주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없이 움직였죠. 하지만 손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반찬 더 주세요. 김치가 시큼한데요. 이 장아찌 어제 먹었던 거랑 맛이 다른데요. 불만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상도도 주방을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옥이한테 다시 전화해봐요. 계속 안 받는다니까요.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상도도 지쳐 보였어요. 선옥이 없으니까 정말 안 되네요. 빨리 연락 좀 해야 할 텐데.
그 시각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선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았죠. 혜련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마셔. 몸 좀 녹여. 고마워, 언니. 선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안으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휴대폰 진동 계속 오는데 괜찮아? 혜련이 물었습니다. 선옥의 휴대폰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전화가 오고 있었죠. 괜찮아. 안 받을 거야. 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혜련이 밥을 지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죠. 많이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충분해. 선옥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평범한 맛이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선옥아, 너 30해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혜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죠. 언니, 나 진짜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혜련이 선옥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도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옥이한테 연락이 닿아야 할 텐데. 계속 전화해봐.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어떡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였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어요. 내일도 이러면 안 됐습니다. 인터넷에는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녀간 손님들이 쓴 거였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일 있나요? 방송 나온 후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김치가 너무 시큼해서 못 먹었어요. 별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개에서 4개로, 4개에서 3개로. 상도가 리뷰를 보며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리뷰가.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옥 없는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가게에 있을 때는 하늘을 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선옥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니 이제야 티가 나는구나. 선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30해 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선옥이 떠난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도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맛있는 우리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PD입니다. 다음 주에 후속 인터뷰 촬영 잡으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속 인터뷰라니.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어요. 아, 그게.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아요. 시청자들이 장인 어머님 인터뷰를 더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장아찌 숙성 비법 같은 걸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편성 일정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도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떡하죠, 어머니. 후속 촬영을 하자는데 선옥이 없이 어떻게 해? 내가 장아찌고 뭐고 하나도 모르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방에서는 직원 미선이 물김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완전히 쉰 거였죠. 사장님, 이거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상도가 주방으로 왔어요. 김치통을 보니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 담갔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 온도를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항상 정확하게 하셨는데. 미선의 말에 상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저장고로 내려갔습니다. 장아찌들을 확인해야 했죠. 문을 열자 상도는 깜짝 놀랐어요. 온도계가 섭씨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이게 왜 이래? 상도가 당황했습니다.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항상 선옥이 했거든요. 장아찌통 몇 개를 열어봤습니다. 발효가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큰일이네. 상도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장고 온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장아찌들이 다 상할 것 같아요. 온도를 어떻게 낮춰? 저도 모르겠어요. 선옥이가 맨날 하던 건데. 두 사람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늘 먹던 청국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청국장을 끓였어요. 하지만 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짜다가 싱거웠다가 했죠. 결국 대충 담아서 내갔어요. 박 사장님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기, 맛이 많이 달라졌네요. 아, 네. 오늘 재료를 좀 바꿔봤어요. 시어머니가 얼버무렸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먹었어요. 하지만 반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릇을 싹싹 비우는 분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후 3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온라인 리뷰였어요. 상도가 확인했습니다. 방송 보고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했습니다.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장아찌가 너무 쉬어요.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청국장이 예전 그 맛이 아니에요. 뭔가 변했어요. 별점 2개, 1개짜리 리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상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리뷰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선옥이한테 계속 연락해봐야 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상도가 다시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 좀 해줘. 우리 큰일 났어.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방송이 재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 장아찌는 정성이 다릅니다. 선옥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장아찌를 만든 건 선옥인데 화면에는 시어머니만 나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도의 문자였어요. 선옥은 읽지 않았습니다. 혜련이 옆에 앉았어요. 안 봐도 돼? 아니, 괜찮아. 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선옥아, 너 정말 대단해. 30해 동안 혼자 다 버텨낸 거잖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익숙해진 거지. 익숙해진 것도 대단한 거야. 혜련의 말에 선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녁 6시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주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했어요. 상도도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죠. 주문이 밀리고 있어요. 미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다 못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주문한 지 30분 넘었는데요.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때 냄비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국이 넘쳐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불을 껐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상도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평생 강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장고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사장님, 장아찌 몇 통이 완전히 상했어요.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상도가 허둥지둥 저장고로 내려갔습니다. 통 5개에서 악취가 났어요. 뚜껑을 열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상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저장고를 올라오니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도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장아찌 5통 버려야 해요. 얼마짜리인데? 수백만 원은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한숨만 나왔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나 봐. 선옥이가 하는 거 보고 쉬운 줄 알았지. 상도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회가 밀려왔어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는 녹초가 됐어요.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상도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예약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이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응, 너무했지. 나도 이제야 알았어. 선옥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선옥은 가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이제야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선옥아, 자러 갈래? 혜련이 물었습니다.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들어갈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예전보다는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할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원하는 걸까? 선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지.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에 또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문자였어요. 선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좀 도와줘. 선옥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가게는 계속 무너질까요? 가족들은 더 힘들어질까요? 선옥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선옥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30해 만에 처음으로 주도권이 선옥에게 넘어온 거였어요. 선옥이 떠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예약 취소 전화가 줄을 이었어요. 상도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어요. 상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세요. 맛있는 우리 집입니다. 저기요. 다음 주 토요일 예약 취소하려고요. 리뷰 보니까 맛이 너무 떨어졌다던데. 아니, 고객님.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 번만 더. 됐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도는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예약 명단을 봤습니다. 한 달치 예약이 빼곡했던 표가 이제는 빈칸 투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이었죠.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평생 며느리가 하는 일을 쉽게 봤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으로 가득 찼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테이블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오지 않았어요.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여기 장아찌 정식 유명하다던데 괜찮아요? 미선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조금 맛이 달라졌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거 먹을게요. 손님은 다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미선은 주방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도가 긴장한 표정으로 건물주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가 안 되시는 것 같던데. 일시적인 겁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월세가 밀린 지 한 달이나 됐어요. 다음 달 것까지 합치면 200만 원인데. 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세를 깜빡했어요. 손님이 줄면서 수입도 줄었는데 월세는 그대로였죠.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건물주가 나갔습니다. 상도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얼마 없었어요. 저녁 5시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PD가 아니라 프로그램 작가였어요. 사장님, 혹시 온라인 리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상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가가 계속 말했어요. 혹시 방송 때 과장된 내용 있었나요? 실제로 어머님이 다 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저희가 한 번 더 방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도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송국에서 내일 온대요. 확인하러. 뭘 확인해? 리뷰 때문에.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나 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어떡해. 내가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선호기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밤 9시 직원 미선이 사표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도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다음 달부터 못 다닐 것 같아요. 미선 씨, 왜요? 급여는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미선의 말에 상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의 판단이 맞았어요. 가게가 언제까지 버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꼭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선이 나갔습니다. 상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직원까지 떠나니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저장고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도 조절 실패로 장아찌 절반 이상이 상했어요. 상도가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어요. 통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무장아찌, 오이 장아찌, 고추 장아찌 모두 못 쓰게 됐어요. 상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도의 목소리가 저장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위로 올라왔을 때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명세서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도야, 우리 이번 달 적자가 500만 원이야. 뭐라고요? 장아찌 버린 것, 재료비, 월세, 직원 급여 다 합치니까 그래. 상도는 명세서를 봤습니다. 숫자가 빨갛게 표시돼 있었어요. 진짜 적자였습니다. 이러다가 폐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도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50대 남자 손님이었죠. 사장님, 저 김 부장입니다. 아, 네. 부장님, 오랜만이세요. 사장님, 가게 상황 안 좋다고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상도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요즘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뵙죠.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도는 알았어요. 저 손님도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밤 11시 시어머니와 상도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됐어요. 말도 없이 앉아 있었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았던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호기가 다 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한 척했어. 방송에도 나가서 거짓말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호기한테 너무 심했어요. 상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련이 들어왔습니다. 선옥 옆에 앉았어요. 선호가 가게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온라인에 난리 났더라. 리뷰 완전 바닥이고 손님도 안 온대.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음이 어때?
잘 모르겠어. 미안한 것도 같고, 속이 시원한 것도 같고,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련이 선옥의 손을 잡아줬어요. 당연해. 30해 동안 쌓인 게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되는 게 아니지.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거 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아니면 새로 시작하고.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원하는 게 뭘까요? 30해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PD와 작가, 그리고 프로그램 책임자였어요. 어머님,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아찌 담그는 과정을요. PD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지금요? 네, 확인이 필요해서요. 시청자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써는지 잘 몰랐어요. 어머님,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크기가 들쭉날쭉했어요. 소금물을 만들려 했는데 농도를 몰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PD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어머님, 혹시 실제로는 다른 분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방송은 제가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PD의 얼굴이 더 굳었어요. 그럼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네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상도가 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곧 돌아올 겁니다. 며느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게 상도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방송국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상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상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텅 빈 가게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방송국 사람들이 나간 후 가게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도는 계산대 앞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 상도가 선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만 20번째였어요. 선옥아,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어요. 상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어머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선옥이한테 직접 가봐야 해요. 어디로 간 건지 알아야 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단단했던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상도는 선옥의 친구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혜련의 번호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련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도는 급하게 말했어요. 혜련 씨, 저 선옥이 남편인데요. 혹시 선옥이 거기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련이 대답했어요. 있긴 한데 지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딱 한 번만 사과하고 싶어요. 혜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선옥이가 만나겠다고 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도는 휴대폰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홀에 시어머니와 상도만 앉아 있었어요. 조명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우리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손님도 안 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상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어머니, 선옥이가 30년 동안 혼자 다 한 거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 했어. 아니, 알고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방송 나갈 때도 그래. 선옥이 손으로 만든 거면서 내가 만든 것처럼 했잖아. 그게 얼마나 선옥이 가슴에 칼이 됐을까. 상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아내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밤 10시 상도는 혼자 저장고에 내려갔습니다. 선옥이 관리하던 장아찌 통들을 봤어요. 이제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버린 것들이었죠. 남은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을 봤어요. 선옥의 글씨였습니다. 2024년 10월 3일 깻잎 장아찌 소금물 농도 13% 섭씨 12도 유지. 꼼꼼한 글씨였어요. 날짜도 재료도 온도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상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옥이 얼마나 정성 들여 일했는지를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깻잎 향이 났어요. 하나를 꺼내 먹어봤습니다. 완벽한 맛이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죠.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런 맛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 상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선옥은 오랜만에 별을 세어봤어요. 혜련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선옥아, 상도 씨한테 전화 왔었어. 선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혜련이 계속 말했어요. 만나고 싶대. 사과하고 싶다고. 만나고 싶지 않아.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혜련은 선옥 옆에 섰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원할 때 만나면 돼. 언니 나 생각이 많아. 뭐? 30해를 돌아보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더라.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련이 선옥의 손을 잡아줬어요. 심지어 내가 만든 음식도 내 거 아니었어. 전부 시어머니 이름이었지. 선옥아,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걸까? 그냥 남의 인생을 사는데 쓴 건가?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련은 선옥을 안아줬어요.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가슴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상이 있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위험한 건가요?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 심해질 수 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도 이제 말을 안 듣네. 어머니, 이제 쉬셔야 해요. 쉬긴 뭘 쉬어. 가게는 어떡하고. 가게는 제가 어떻게든. 상도의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건물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월세는 언제 주실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면 또 사흘이나 남았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상도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도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미 대출이 많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가게 살려야 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상도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시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묘비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선옥이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요? 선옥이가 이 집을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선옥이가 전부였어요. 상도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오래된 앨범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보세요, 어머니? 선옥이 처음 이 집 왔을 때 사진이야. 상도가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같이 봤어요. 젊은 선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죠. 이때는 참 밝았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저 웃음을 지운 걸까? 30해 동안 조금씩 앨범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옥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표정이 무뎌졌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시어머니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상도는 혼자 가게에 나갔습니다. 주방에 섰어요. 육수를 끓이려 했습니다. 멸치를 꺼냈어요.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몰랐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국자로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맛이 제대로 날까요? 선옥이는 매일 이걸 했구나. 혼자서. 상도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30해 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혜련의 집에서 선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옥아, 들어가도 돼? 응. 혜련이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선옥아, 너 이제 결정해야 할 때야. 뭘? 돌아갈 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건지.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시간을 더 줄게. 천천히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혜련이 나갔습니다. 선옥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선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30회의 기록이 거기 있었죠. 이건 내 거야. 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노트를 다시 덮었어요. 선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상도가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선옥이었어요. 열흘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선옥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도 살짝 했어요.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호가.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려가서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옥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들어가도 될까요? 선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존댓말이었어요. 상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래, 들어와. 어서. 선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열흘 사이에 많이 달라진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방에. 몸이 안 좋으셔서.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선호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앉자. 세 사람은 가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선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열흘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선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30해를 돌아봤어요. 제가 뭘 했는지, 제게 남은 게 뭔지.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통장도 재산도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조차도. 선옥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방송 봤어요. 어머니가 전부 하신 것처럼 나오는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선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선옥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옥은 서류 봉투를 밀었어요. 이게 뭐냐? 상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열어봤어요.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죠. 시어머니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조건이에요. 선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류를 다 읽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선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옥아, 이건. 상도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선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옥의 요구가 정당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니? 사흘 드릴게요. 사흘 후에 답 주세요. 선옥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선옥아, 가지마. 상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옥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올게요. 선옥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시어머니와 상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만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상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두 사람은 계속 서류를 봤어요.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저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상도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선옥이 말이 맞아. 상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어머니. 30해 동안 선옥이가 이 집을 지켰어.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 조건들 하나도 과하지 않아. 오히려 부족하지. 상도도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상도는 은행에 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요. 저녁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할 수 있겠어요? 상도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지. 선옥이 없으면 이 집은 끝이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선옥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제대로 대접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장을 찍을 곳을 표시했어요. 서명할 곳도 체크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선옥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상도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선옥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상도가 먼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옥이 요구한 문서였어요. 그런데 뭔가 추가된 것 같았습니다. 선옥아, 우리는 내 요구를 전부 받아들일게. 선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준비했어. 선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추가로 준비한 거야. 선옥은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1장, 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선옥아. 시어머니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30년 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도도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너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선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열흘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선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옥을 안아줬어요. 30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상도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 선옥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다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선옥은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가게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상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뭐로 바꿀 건데? 선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천천히 정할게요. 우리 셋이 같이, 우리 셋이?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상도도 웃었어요. 선옥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정하자.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류였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옥만 알고 있었죠. 선옥은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와 상도도 자기들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시어머니도 썼어요. 상도도 썼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뚝, 뚝, 뚝. 세 개의 도장이 찍혔어요. 끝났습니다. 서류가 완성됐어요. 선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선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했습니다. 이제 선옥의 인생은 선옥의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선옥은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행복만땅 사연은 내일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